자, 오늘 12호 4쪽 핍니다. 12호 4쪽. 자, 12호 4쪽이고요. 과학 지문이네. 과학 지문은 항상 어떻게 해서 첫 단락에 항상 뭐가 나온다 그랬어? 중요 소재가 노출된다고 그랬죠? 가만히 봤더니 오, 중요 소재 어딨나? 여기 있다. 전향력인가 보네. 그죠? 개념은 전향력인가 봐. 그러면 과학기술은 늘 패턴이 정해졌다고 그랬어. 과학기술 지문은 1번 얘는 첫 번째 단락, 그죠? 1단락이죠? 자, 1단락에 뭐가 나온다? 중요 소재가 노출됩니다. 중요 소재가 노출될 거다. 근데 그 중요 소재가 뭔가 봤더니 쭉 한번 봤더니 전향력이네. 개념어가 될 수 있는 건 전향력이네. 그럼 과학기술은 개념과 뭐 한다?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죠. 개념과 원리를 설명해. 근데 개념과 원리가 어렵다 보니까 우린 모두 다 과학자가 아니고 우린 모두 다 기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하겠지. 그죠? 왜 이래 이거?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한다? 요거에 대한 예시 단락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시 단락이 나와. 예를 들어줄 거야.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써요?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잘 이해했나? 적용하는 게 뭐로 나온다고 그랬어? 이게 문제로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고개 한번 훑어보시면 바로 우리 거에서 문제가 몇 번이겠어요? 두 번째 게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지. 어디 갔어 이거? 마우스야. 야 이거 왜 다운됐냐? 바보 됐다. 누가 만졌어? 자, 첫 번째 단락 출발해 주십니다. 첫 번째 단락. 자, 어디 첫 번째 단락 볼게요.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본다면, 그럼 뭐겠어?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본다면 했으니까 요게 일종의 가정과 전제네. 가정과 전제는 정보를 주거나 선호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에서 내려보냐면 우주에서 내려다보는데요. 우주에서 지구를 봤어요. 그 북극을. 그러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그럼 뭐야?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대요. 자전하고 있지만 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 스스로 돌고 있대요.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한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구가 좀 스스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어지러워요 이런 사람 없잖아. 그 얘기 하나 봐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했으니까 여긴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이겠죠. 지구의 자전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뭔데? 그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있는데, 일어나는 현상. 이 결과가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그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의 방향이 편향된답니다. 아, 이거구나. 결과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된답니다. 요게 결과구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된대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죠. 편향된다는 건 치우치는 거니까. 이러한 현상의 원인, 이러한 현상이 뭐냐면 한쪽으로 편향되는 거죠. 이거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 그것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 걔를 뭐라 한다? 전향력이라고 하네. 그죠? 즉,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원인의 가상적인 힘이 바로 뭐냐면 전향력이래. 그러니까 물체가 편향되게 만드는 게 전향력이에요. 이런 얘기인가 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비교적 좀 짧네. 자,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됐어.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자, 전향력. 그죠? 그럼 뭐냐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걸 전향력이라고 했어. 개념을 얘기했고, 이제 개념 뭐에 대한 설명 안에 전향력은 했네. 그러면 다시 헷갈리면 바로 위에다 화살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잖아.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된다다가 화살표 찍 올리면 되겠죠. 그럼 안 헷갈리잖아. 전향력은 때문에 나타난답니다. 그럼 원인은 뭐야? 전향력의 원인은 요거죠? 지구가 자전하는 겁니다. 요게 원인이군요. 지구의 원인 때문에 결과는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뭔데? 전향력이잖아. 그러니까 전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 자전이군요.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그러면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구 모양이라 해서 적도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답니다. A 할수록 B 한다면 우리가 체크한다고 그랬죠. A 할수록 B 한다면 이거 출제 요소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물결 치면서 체크해야 합니다. 비례 반비례 물어볼 거야. 요 놈은 비례나 반비례를 물어볼 때 출제할 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 그러면 한번 이해해보자. 구 모양이래요. 지구는 구 모양인데 적도가 가장 길답니다. 그러면 구 모양이니까 이런 게 구잖아. 어머, 잘 그렸어. 그죠? 그러면 둘레는 어디가 길겠어? 여기가 적도겠죠? 여기가 적도니까 여기가 가장 길겠죠? 구니까. 그러니까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위도 개념을 몰라도 짧아지는 건 뭐겠어? 이렇게 가는 게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짧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위도구나. 위도가 높아질수록 그 둘레는 짧아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경도겠죠? 이거는 경도겠죠. 이렇게 나누는 건 경도겠죠. 다음, 지구의 자전 주기는 자, 위도와 상관없답니다. 상관없이 동일하답니다. 하기므로 하기 때문에 이거네.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대요. 그래? 그러면 아까 다시 위도 한번 그려볼게요. 구 모양인 지구는요, 이렇게 있고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이렇게 되겠죠? 위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위도와 상관없이 뭐 한다? 그 자전 주기는 똑같아요. 자전 주기는 어떤 게 있어? 어떤 축을 방향으로 한 행동이 일어난 뒤 또 다른 행동이 일어나는 게 주기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주기는 얼마야? 학원 오는 주기는 오늘 집에 학원에 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오면 학원 오는 주기는 하루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똑같다는 거야.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위도 60도야. 둘 다 한 바퀴 도는 속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주기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기는 같아. 그러니까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답니다. 여기에서 가장 빠르고, 왜냐면 적도가 길이가 제일 길다고 그랬잖아. 근데 같은 시간에 들어오려면 길이가 기니까 길이가 긴 놈은 더 빨리 가야 되겠지. 그죠? 길이가 짧은 놈은 천천히 가면 똑같은 시간에 오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 아까 길이 얘기해 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적도에서 속도가 빠른 이유가 뭐냐면 적도 지역에서 길이가 가장 길다고 그랬죠. 길이가 가장 기니까 똑같은 주기로 오려면 시간이 빨라야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은 느려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북극과 남극은 0이랍니다. 속도가 없네? 왜 그러겠어? 이렇게 딱 축이니까 여기가 북극이래요. 여기는 왜 속도가 0이야? 이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얘 축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축을 중심으로 시계를 돌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축을 중심으로 도니까 여기는 뭐야? 움직임이 없는 거죠. 축 방향은.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은 속도는 0인 거야. 됐죠? 속도가 제일 빠른 데는 거리가 제일 긴 적도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은 좀 기네. 이제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예를 드는 단락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출발. 예를 들 겁니다. 개념에 대한 예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개념을 했고요. 전향력은 운동 방향이 치우친다고 그랬어요. 편향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를 들어줄 겁니다. 자전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
예를 들은 지점에서는 그 줄치기가 좀 어려울 거야. 예를 들기는 적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로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어떤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보는 게 빠르겠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적도입니다. 적도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적도상의 특정 지점이랍니다. 요 천상에서 어느 지점이겠죠?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경도상에는 북위 30도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북위 30도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북쪽으로 30도니까 여기 북위 30도야. 근데 동일한 경도니까 여기 축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자, 동일한 경도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지금 경도겠죠, 이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발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발사하는 거야.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여기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목표겠죠. 여기가 목표 지점이죠, 목표. 북위 30도 지점이니까 여기다 로켓을 땅 쏠 거야.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적도상의 발사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발사 지점이죠. 발사 지점은 약 1600km/h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적도 지방은 거리가 가장 길기 때문에 자전은 위도와 상관없이 똑같아 간다고 그랬죠. 1600km/h로 돌면 하루에 한 바퀴 빙 도나 봐요. 근데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도 외에 1600km/h로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로켓을 뿅 쐈는데,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빵 쏘면 이 쏘는데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는 속도도 있는 거야. 도는 속도도 있고 지구 쏜 것도 있고 이 두 개 같이 있다고요.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적도보다 거리가 짧지요. 그러니까 1400km 속도로 자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도 지방이 1600 정도고요. 북위 30도가 1400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나 봐.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느렸나 봐요. 따라서 발사된 목표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도달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동쪽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서, 그 다음에 여기가 남, 여기가 북이잖아. 그죠? 그럼 내 로켓 한번 쏩니다. 쏘자. 빵 쐈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써? 더 동쪽이니까 여기 오는 거죠. 더 동쪽이니까 여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편향되는 게 전향력이라며, 이게 전향력인 겁니다. 내가 빵 쐈는데 내 목표 지점이 지금 유경이 있는 데가 목표 지점인데 동쪽이 이쪽입니다. 빵 쐈는데 로켓가 이렇게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현이 쪽으로 이렇게 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죠? 목표 지점은 분명히 여기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왜냐면 이 1600의 속도에서 200 정도의 힘이 더 간 거야. 됐죠?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났답니다. 그럼 정리 끝났네. 앞에는요 길게 나왔는데 그림 그려달라는 얘기였고요. 오른쪽이니까 발사는 목표 지점은 여기였는데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왜냐면 자전 속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얘는 200 빠르잖아, 얘보다. 그러니까 200만큼 오른쪽으로 더 간 거야. 무슨 말이겠죠? 200만큼 이렇게 간 거야. 만약에 여기가 1600이었으면 똑같이 이렇게 갔겠지. 그죠? 똑같이? 근데 어떻게 써? 1400이다 보니까 1600짜리가 슉 날아가면서 어떻게 써? 이렇게. 얘는 1400에서 오고 있지만 1600은 벌써 이만큼 갔겠죠. 이렇게 오는 거죠. 목표는 여기지만 더 오른쪽으로 휘어서 온대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아직 이해가 안 돼도 뒤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4번 네 번째 단락에 봤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바꿨대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봐. 북위 30도가 30도 지점에서 북위 60도 지점을 발표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사한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발사 지점이겠지. 그죠? 여기가 발사 지점이죠? 여러분이 한번 그려봅니다.
네 번째 단락 출발. 자, 또 어떻게 해볼게요. 네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북위 30도 지점에서, 자, 여기가 30도죠. 여기가 적도 30, 60입니다. 북위 30도 지점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자전 속력이 800km/h인 60도랍니다. 여기죠. 여기 1400, 1600, 여기가 이제 800이군요. 그 이유는 둘레가 짧기 때문이죠. 그죠? 아,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해보자. 같은 실험을 해보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야, 요번에는 여기가 발사 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발사 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 지점은 어디야? 또 여기죠. 여기가 목표 지점이겠죠. 목표 지점이 여기겠죠. 여기가. 근데 우리가 아까 예측했지만, 얘는 1400이고 얘는 800이죠. 아까 여기는 한 200 정도의 차이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을 휘는 속도가 한 200 정도 휘었겠죠. 근데 얘네 둘은 속도 차이가 얼마야? 얘네 속도 차이는 600이죠. 그죠? 두 개 600에. 그러니까 어떻게 써? 아까 내가 빵 쐈더니 여기는 1400으로 가고 나는 1600으로 가니까 이렇게 200만큼 벌어졌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떡할까? 얘는 1400에서 800이니까 어떻게 써? 200만큼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600만큼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예측하면 오른쪽으로 더 휘어지겠네? 한번 볼게요. 두 지점에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600입니다. 600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요거는 나눠야겠죠?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 그렇죠. 왜냐면 얘는 200 정도의 속도 차이가 이만큼이었다면 얘는 600의 차이니까 더 이렇게 더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더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더 간다고요. 됐죠? 자, 내가 목표에서, 여기 볼게요. 주연이를 목표에서, 목표점이 주연이야. 목표 200km/h 차이가 있으면 지금 유경이 정도밖에 이거 벌어진 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야. 600이면 요만큼의 3배니까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더 간다고요. 됐니?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답니다. A 할수록 B 한다에다가 A에서 B까지라는 이거까지 두 개가 짬뽕 됐네.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자, 주의할 거 세 번째. 자, A에서 B까지 하면 이게 순서 차례가 중요하죠. 그죠? A가 출발이라고 그랬고 B가 도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해? 선후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표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 저위도에서 고위도. 근데 그걸 할수록 더 커진대요. 편향되는 정도가 커졌다라는 건 그럼 속도 차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더 커지는 이유는 뭐야? 이거 뭐야? 속도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죠. 됐니? 맞니? 아까 했잖아. 이렇게 있을 때 적도하에서 30도에서 요 속도 차이가 200일 때는 내가 동일한 경도상에서 쏘면 200 정도 오른쪽으로 휘었다라면 요번에는 자 30에서 60도로 쏜다면 이 속도 차이가 600이란 말이야. 600. 그러니까 내가 쏘면 이렇게 200 요 정도가 아니라 더 가서 600이니까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다고요. 제 그림이 좀 비약이 있지만 더 오른쪽으로 더 치우치는 거죠. 200보다 한 3배 정도 더 오른쪽으로 더 가겠죠. 결국 위도에 따른 위도 때문에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커지죠.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커져. 왜? 거리가 점점 더 짧아지니까. 그죠? 적도는 거리가 길다 보니까 1600km/h로 갔다면 북위 30도에선 1400km/h. 북위 60도에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800인가? 얼마였지? 800km/h. 그죠?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더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대요. 그럼 속도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니까 편향되는 정도도 점점 벌어지겠지.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여기에서 최대입니다. 여기에서 최대입니다.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고 편향되는 정도가 즉 왜냐면 북극과 남극은 속도가 얼마나겠어? 속도가 빵이죠. 그러니까 아까 속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북이 60도하고 여기가 90도잖아. 얘는 속도가 0이죠. 얘가 800이니까 요 차이는 얼마야? 800 차이가 생기잖아. 맞지? 아까 적도에서 30도는 200 차이가 났다고요. 30에서 60도는 600 차이가 났단 말이야. 근데 지금 60도, 북이 60도가 800km/h인데 북극은 어떻게 써? 속도가 없지요. 그럼 800 빼기 0은 얼마야? 800 차이잖아.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겠죠. 다음. 이러한 편향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아이고야 형광펜 덤벼. 여기다 쳐볼게요. 형광펜 어디다 치냐면 여기다 쭉 쳐볼게요. 이러한 편향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운동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자, 여기다 형광펜 쭉 칠게요. 평가원이 좋아하는 문제 패턴이 나왔네요. 신나게 북반구를 설명하다가 편향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도 된다니까 시험 문제 어디 낼 거야? 남반부 낼게 이런 얘기죠. 그죠? 익숙히 경험했던 거잖아. 북반구의 별자리 설명하다 정작 시험은 남반부 별자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북반구와 별자리는 반대로 생각해야죠. 예를 들어서 북반구가 여름이면 남반부는 뭐예요? 겨울. 무슨 말 알겠죠? 반대로 가야 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자 북쪽뿐 아니라 플러스 다른 운동 방향으로 운동하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 서쪽, 북쪽 이런 거 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낼 거야. 북쪽 방향이 아닌 모든 방향 중에 생각하기 쉬운 남쪽 방향 한번 내볼래? 이런 얘기겠지. 그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단락 무척 짧아요. 무척 짧으니까 5번째 다 읽고 이렇게 짧을수록 마지막을 안 읽고 가면 안 된다. 항상 시험 문제는 끝까지 읽게 유도하려고 마지막에서 시험 문제를 담아놓는다. 그러면 그거 읽고 문제 2개 도전하는데 2번은 거의 60%, 70% 정도 틀렸네. 그 다음에 1번도 50%에서 60% 근접해서 틀렸습니다. 마지막 단락 읽고 1, 2번 도전. 자, 어디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전향력의 크기는 이번에는 앞에까지는 전향력에 대해서 설명했죠. 전향력은 어떻게 써요? 물체 오른쪽으로 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입니다. 위도뿐만 아니라 F는 이렇게 쳐야겠죠? 그러면 요거 네 번째인가? A뿐만 아니라 B 체크해야죠. 뿐만 아니라 B 하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요 B를 찾아야 합니다. 얘가 초점이야. A도 되고 B도 되는 거야. 근데 자꾸 평가원에선 A만 된다고 약 올릴 겁니다. 위도가 A고 B 찾으러 갈게요. 위도뿐 아니라 물체에 이동하는 속력과 관계있다. 아허, 요게 B군요. 속력. 얘가 B였군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표시했을 거예요. 1달락, 2달락, 3달락, 4달락, 5달락 있지. 가만히 읽다 보니까 지금 전향력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속력이라니까 이렇게 묻고 얘가 위도와 관련된 거였고요. 요게 바로 뭐야? 속력과 관련된 거겠죠. 저 같으면 이렇게 각 묶을 거야. 그죠? 이렇게 여기는 위도, 여기는 속력.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전향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있죠?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200km, 600km, 800km 이렇게 됐었잖아.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속력도 차이가 있대요. 지표로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은 커진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전향력이니까 치우치는 게 커요. 이런 얘기인 거네. 그죠? 치우치는 게. 지표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 그러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동하는 물체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 이동하는 속력이네. 이동하는 속력이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전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네. 이동하는 것이니까.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나눠있네. 북방부 오른쪽, 남반부 왼쪽으로 편향된답니다. 그러니까 북방부는 진행 방향이 이쪽이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남반부는 어떻게 써? 진행 방향의 왼쪽.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아까 뭐라 했어?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맞는 말이죠.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운동장의 정지에 있는 축구공에는 정지에 있답니다. 그죠? 축구공이 정지에 있으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죠? 맞죠? 이동하는 속력과 관계 있다고 그랬으니까 정지면 안 나타나겠죠? 남이 50도입니다. 어머, 바꿨네. 이놈 새끼 바꿨네. 자, 아까는 계속 북위를 얘기했는데 남위를 얘기했으니까 남쪽이죠. 남반부를 설명하려나 봐. 여기라고 쳐볼게. 남이 50도 지점을 여기라 볼게요. 여기 50. 그 다음에 남이 40도 지점은 여기라고 해볼게요. 대충 눈에 보여야 되니까. 자, 남이 50도 지점은 40도 지점보다 속력이 더 빠르다. 50도가 거리가 더 짧죠. 거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써? 속력은 느려야죠. 거리가 길수록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3번 틀렸네요. 자,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것들은 잘 맞췄더라고요. 그럼 4번. 남이 30도 지점에서, 그럼 다시 또 그려볼게요. 남이 30도라니까. 자, 여기가 남이 30도라고 쳐보자. 여기 30도. 정남쪽, 여기가 남쪽이죠. 여기가 북쪽이고,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이쪽입니다. 발사한 물체는, 그러면 아까 남반부는, 북방부는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죠. 남반부는 여기죠. 이동 방향의 왼쪽이잖아. 목표 지점이 이쪽이죠. 그럼 이동 방향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잖아. 이동 방향의 밑으로 가는 거라고 치면 이동 방향 왼쪽이죠. 이렇게 가야죠. 그잖아. 남반부는 이동 방향 왼쪽이니까 이동 방향의 왼쪽이니까 이쪽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써?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맞냐? 그럼 이쪽이 동쪽이니까 봐라. 그러면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맞죠? 이쪽이 동쪽이죠. 이동 방향이 이쪽이니까 북방부는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남반부는 이동 방향의 왼쪽이니까 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왼쪽이니까 이렇게 떨어져야지. 그러면 이쪽으로 떨어지면 동쪽에 떨어지죠. 우리나라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속력에 의해서도 전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요것도 오답률이 50에서 60%까지 근접했던 거였고요. 자, 문제는 이놈입니다. 이게 70% 정도가 오답이었습니다. 10명 중 3명 정도 맞힌 거야. 찍어서 맞힌 놈일 거야. 자,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이래요. 아이고, 자, 어머, 파리니까 북방부죠. 그죠? 이렇게 추측하는 건 배경 지식으로 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파리가 북방부에 있다는 건 배경 지식이잖아.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국어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풀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든 과학적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보자. 이건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는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파리가 어딘지 몰라. 날아가는 파리만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 생각하고 가볼게요. 요거 지우고 모른다고 하고 가볼게요. 거시기는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푸코는요, 길이가 67m인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짜리 추를 매달아 진동했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자, 여기입니다.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진자의 진동 방향이 아까 물체 북방부에선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시계는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죠? 시계 방향으로 가네? 그러면 이게 북방구구나. 아, 여기에서 바로 뭐 하는 거야? 얘가 북방구구나 라는 걸 했어야 돼요. 시계는 저 시계판을 봐봐. 시계판을 이렇게 돌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계 방향이니까 이건 북방구구나. 이렇게 찾는 게 정상인데 나는 파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요? 그거는 이제 배경 지식을 이용하는 거야. 우린 그걸로 하지 않고. 이는 추가 A에서 B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동 방향이 여기죠.
북방부죠? 그러니까 전향력 의해 C쪽으로 흘러진대요. 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A입니다. 그죠? 자, 요 B를 목표로 했어요. 목표야. 하지만, 또, 이렇게 목표 지점이야. 그런데 북방부는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휴, 요로 날아가는 거죠. C에 도착하는 겁니다. 됐죠? C로 왔어. 그 다음,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한대요. 그러면 되돌아올 때 한번 볼게요. 되돌아올 때 목표점은 여기가 목표입니다. 여기가 목표야. 그러면 지금 이동 방향이 이쪽이죠.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 목표는 거기를 했습니다만 뾰 여기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떨어진 게 여기네. 좀 더 해볼까? 더 해볼까? 자, 이쪽 반대 방향. 얘는 목표가 어디야? 여기겠죠. 여기를 목표 A, B, C, D, E 여기를 목표로 했어. 하지만 어떻게 했어? 떨어지는 것. 요거 가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죠? 그러면 요거를 좀 빨리 그리면 이런 거야. 빨리 그리면 자, 오버해서 그려볼게. 여기가 A야. 목표는 되는데 여기로 가서 뿅. 목표가 여긴데 뿅. 맞아요? 그래 돈다는 얘기네. 그죠? 됐냐? 자, 그러면 자, 이제 해보자. 남반부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명은 시계 반대 방향. 그죠? 북방부니까 시계 방향이잖아. 남반부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맞죠? 그죠? 다음 2번. 파리보다 고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 거리가 짧아지죠?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한답니다. 속도차가 더 나죠? 고위도로 갈수록 속도차가 크다고 했잖아. 속도차가 크면 어떻게 써? 휘어지는 게 더 크겠지. 그죠? 근데 이게 틀렸지. 느리게가 아니라 빠르게 가야 되죠. 그죠? 틀렸죠? 고위도로 갈수록 휘는 게 크잖아. 내가 이걸 이렇게 그렸다면, 자, 파리가 지금 파리에 흰색이 파리라고 쳐볼게요. 여기가 A였어. 파리가 목표를 여기다 했는데 요 정도 휘었다면 고위도는 속도차가 크니까 휘는 게 더 크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 윙 이렇게. 그죠? 흰색으로 한 바퀴 도는데 한 5, 6번 와서야 한 바퀴 돈다고 치면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휘는 방향이 더 큰 거지. 그러면 어떻게 써? 진자의 진동면은 더 빠르게 돌겠죠. 없나? 뭐 같은 건 기다란 거 없나? 기다란 거? 여기 있다. 야! 자, 여기 있는데 아우 이건 그냥 안 예뻐. 더 무거웠으면 좋겠는데. 주연이 매달릴래? 자, 이거를 묶어서 떨어지면 내가 먹는 거야. 묶었는데 나중에 충전 안 되면 어떡하지? 자, 이렇게 했어. 자, 28kg야. 그러면 자, 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회전 방향이 속도차가 별로 없으니까 요만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표는 저쪽 동현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 정도, 요런 둘. 아유, 잘 안 되네. 하나, 둘, 에이씨, 일부러 막 돌리려고 하네. 1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진자가 돌았다고 치면 고위도면 어떻게 써? 요 정도가 아니라 고위도면 이렇게 핑 가겠죠. 그럼 더 빨리 돈다고요. 이해 안 되죠? 됐어? 뭐라고? 충전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주연이 네가 책임져. 자, 쫄지도 않아. 자, 그 다음. 자,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북극과 남극이랍니다. 진자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그죠? 왜냐면 속도가 똑같죠. 그죠? 다음, 적도상에서 동서방향으로 간답니다. 적도방향에서 동서방향이면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지요. 그러니까 동서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향력이라는 건 속도 차점에 생겼었잖아.
얘는 지금 속도차가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목표 지점을 그냥 나갈 겁니다. 됐죠? 아까 적도에서 30도를 섰을 때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200km/h만큼 이제 옆으로 갔는데 얘는 동일하니까 그대로 떨어지겠죠. 남이 60도입니다. 남반분에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의 방향은 그러면 남이 60도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지.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편향되군. 남반부는 왼쪽으로 편향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이 맞겠죠? 정답은 2번이었다.